정부가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 당시에 예고했던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기대가 높습니다. 어느 지역에 또 얼마나 공급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자마자 이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식재료 값이 너무 올라서 집밥 먹기 힘들다 이런 한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밥상 물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그렇고요. 신임 국토부 장관도 공급을 확대하겠다 예고를 해왔고 오늘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부동산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부동산 장관 회의죠. 예. 이 자리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올해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 방향에 매우 실무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홍남기 장관,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공급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집을 더 지어서 시장에 내놓겠다. 네. 그래서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신년사를 통해서 공급 확대를 정책 강령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부총리 또는 이제 장관들이 실무에 구체적으로 옮기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고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4년간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이 수요 억제, 투기 관리 여기에 많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예. 물론 그거를 이제 없앤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더해서 공급을 늘려서 시장에서의 가격을 낮추는 수요 공급 조절, 가격 진흥에 의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대목. 또 그 밖에도 이제 부동산 세금 정책은 그대로 간다. 예. 또 공공 재개발 등등 올 한 해 있을 부동산 정책의 대강을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공급 대책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후보지가 8곳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어떻게 실수요자들 끌리는 그런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 재개발이라는 것은 정부가 작년 5월 6일 이 부족한 서울 시내 특히 그 수도권 지역에서의 아파트 공급을 좀 늘려보자라는 그런 시도로 예. 만든 곳인데요.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네. 일단 1차로 서울 지역에서 8곳 우리가 얘기만 하면 다 알만한 곳이에요. 네. 흑석동, 동작구 흑석동이라든지 또 영등포구 양평동, 용두동, 흔히 우리가 지하철 타고 많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인데요. 지하철 역세권 부근에 있는 지역들이 집중 선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위치도 좋고 이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합원들 간에 부동산 소유자들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곳. 또 거기에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건폐율도 있고 예. 정부의 그 토지에 관한 규제인데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이 땅에는 얼마 이상 하늘로 올라가지 마라. 예. 또는 주택대 건폐율 비율, 땅대 건축 비율을 조정해 놓는데 그것을 정부가 대폭 완화해주고 그러니까 좀 더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좀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하면서 그중에 일부를 정부가 그 기부 체납을 받아서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그러니까 공급도 늘리고 임대도 늘리고 또 소유자들에게는 좀 경제적 혜택도 주고 또 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같이 들어가서 행정도 도와주는 이런 정책을 작년 5월 6일 날 발표했었는데 거기에 1차 사업지로 8군데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네. 이제 정부가 얘기했던 공공 재개발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정부가 확실히 공급을 좀 확대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꼭 따라붙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제 서울의 집값은 잡히지 않는 것일까 하는 대목인데요.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폭이 0.07%, 뭐 6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고 하고요. 또 외곽의 아파트 값이 10억 원대를 돌파했다. 그럼 여전히 오름세가 가파르다라는 이유 왜라고 보십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사상 신기록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매여 있겠지만 특히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지난 7월 말 8월 초에 우리가 임대차 3법, 정확하게는 2법입니다. 한 법은 올해 시행이 될 테니까요. 이 3법을 통과하면서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예.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일부 집주인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네. 또는 재건축에 2년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주 원칙이 되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전세에서 가격 부담이 느끼는 세입자들 또 전세 자꾸 나가라고 하는 이런 불편함을 겪는 이런 사람들이 아예 내 집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현상이 집값을 좀 올렸다고 보고요. 또 이제 풍선 효과가 지방으로 한번 갔다가 역풍선 효과로 돌아오고 있는데 뭐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것이 임대차 2법 통과에 관한 좀 계절적 요인인데 이제 서서히 좀 안착되어 간다 이렇게 정부가 보고 있는가 하면 일부 시장에서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좀 후폭풍이 좀 더 할 거다. 이런 엇갈린 시각이 있어요. 이제 이런 와중에 정부가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면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정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 많은 사람들 사는 집 말고는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6월 달부터는 양도세, 종부세가 올라간다. 그래서 정부는 어느 정도 그 많은 집들이 나오면 뭐 공급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박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예, 지금 6월 1일 운명의 시계가 째깍째깍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정부가 예고해놓은 종부세, 양도세, 뭐 일각에서는 세금 폭탄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세금 인상안이 이제 시행될 날이 며칠 남지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양도세를 한번 볼까요? 양도세, 종부세 두 개 다 이제 시중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양도세라는 걸 집을 팔았을 때 종전에 자기가 살 가격, 살 때의 원가를 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집을 사서 얼마나 벌었느냐, 벌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전까지는 현재 세법에 최고 42%를 부과해요. 예. 네. 그런데 6월 1일부터는 최고 72%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돈을 남겨도 전체 7할 이상을 네. 세금으로 내놔야 될지 모른다. 이 세금 폭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종부세 폭탄이라는 것은 집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물론 1인당 이제 고가주택으로 6억 이상이지만은 이게 소유하고 있을 때 해마다 현재까지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3.2%인데요. 예. 이게 6%로 늘어나거든요. 거의 2배 늘어나요. 이것은 종부세는 해마다 내는 거니까 6%씩 내게 되면 집값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했을 때 약 8년이나 19년 지나면 집이 없어져요. 해마다 6% 세금을 내면 예. 집값이 추가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네. 그만큼 어마어마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는 자 지금 다주택자들 양도세 오르기 전에 양도세가 6월 1일부터 오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집 팔아라. 예. 그러면 지금은 42%를 할 수 있는데 팔지 않고 6월 1일까지 버티면 72%를 물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또 6월 1일이 되면 종부세가 6월 1일자 부동산 가격을 산정해서 12월 달에 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최고 6%까지 해마다 6%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폭탄이 오기 전에 팔아라. 뭐 일각에서는 양도세를 좀 내려주는 것이 양도세를 내리면 사람들이 집을 팔았을 때 좀 더 이득을 세금을 적게 내고 이득을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람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을 것이 아닌가? 예.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공급 효과가 돼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한때 양도세를 내리겠다는 논의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오늘 입장을 분명히 했죠. 양도세 인하 계획 없다. 오히려 양도세 72%까지 올리는 거 그대로 강행한다.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팔아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 과연 이 정부의 이 조세 증가를 통한 강공 드라이브가
집값 하락에 과연 기여할지, 사람들이 진짜 팔지, 네. 아니면 계속 버티기를 할지, 그건 좀 또 다른 문제겠죠. 어떨까요? 좀 집을 2월 1일까지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박사님이 집이 한 3-4채 있다. 있다. 네.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예.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기대 집값이겠죠. 네. 만약에 기대 집값이 세금보다도 더 높아진다면 팔 이유가 없을 것이고 진짜로 집값이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집값이 앞으로 뚝뚝뚝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이제 팔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게 서로 물려 있어요. 많이 사람들이 내놔야 집값이 떨어지고 예. 또 집값이 떨어져야 또 이 하방 압력을 받고 네. 그래서 함부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정부가 일단 공급 확대 정책은 그동안 최근 3, 4년 동안 하지 않는 정책인데 이것이 좀 본격적으로 공급량이 늘고 실효를 거두어주면 어느 정도 집값 안정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공급을 얼만큼 할지 이 대목에 예.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예.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공약대로 2월 초에 설 직전에 밝히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올해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건지는 정부가 지금 세밀하게 연구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2월 초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가 이야기 해보시죠. 제가 미리 전해들은 이야기로 박사님께서도 장을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해 들어서 먹거리 가격이 정말 너무 많이 올랐다. 장바구니 물가가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좀 그렇게 느끼시나요? 장을 보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니까 몸둘바를 모르겠는데요. 예. 사실 저 집에서 우리 집 사람이 한 번씩 장 보러 갈 때 네. 짐 들어주러 간 그 밖에는 네. 없기 때문에 예. 참 크게 같이 가시는군요. 이 자리에서 내놓으라게 얘기할 건 없고요. 예. 앞으로 더 직접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어깨너머로 볼 때도 최근에 이 장바구니 물가 그러니까 가게 생계를 위한 물가가 아주 크게 올라간 것 같아요. 특히 양파는 2배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아주 쇼크를 받았고요. 콩, 그 밖에도 많은 제품 좀 적어와 봤는데요. 네. 고구마, 건고추, 대파, 미나리, 깻잎, 파프리카, 시금치 이 생필품 식단에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갔어요. 예. 한국은행의 물가 통계나 통계청의 물가 통계를 보면 물가가 떨어진다, 디플레 우려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식단에 오르는 것만 더 올라가고 이러니까 코로나 와중에 지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더 부담이 아니겠느냐 참 안타까운 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럼 지금 오르는 거예요? 예. 예, 이것은 뭐 정부의 통화 정책이나 거시경제 정책과는 무관한 그러니까 계절적 요인, 마찰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으로 생각됩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네. 지금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농민이 많이 줄었어요. 밖에 나가는 농민도 줄었지만 외국에서 우리 농업 현장에 가더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 많이 못 들어왔고 또 근로 시간도 줄어들었고 양파 같은 경우에는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양파를 말리는 시간 그걸 잘 말려야 오래 가는데 네. 말리는 시간에 인력이 부족해서 좀 덜 마른 상태에서 말린 게 지금 썩어 나가는 대목이 좀 있어요. 이런 것 등등 거기다가 또 지금 이 계란 같은 경우에는 AI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와서 지금 예. 닭을 살처분하는 그런 고통이 겹쳤죠. 거기다가 지금 한파가 왔죠. 또 작년에는 긴 장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갑자기 예고 없이 크게 줄어든 데다가 요즘 또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밥을 굶고도 다니고 식당에서 먹고 이런데 집에서 먹다 보니까 소위 집콕 집밥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예. 이런 요인들이 겹쳐서 지금 장바구니 물가, 집값, 반찬 이런 가격들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는데 조금 있으면 또 저희 구정 명절 네.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까지 앞두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격을 세밀히 조정을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대해서는 비축 물량을 신속하게 내놓는다든지 그런 뭐 정부가 오늘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직접 대책회의도 했으니까 뭐 발빠르게 움직여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래도 부족한 것은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좀 다른 그 구조적 뭐 장마라든지 이런 데서
좀 다른 나라로부터 긴급 수입을 하는 방안도 있었고요. 예. 또 그리고 보다 더 장기적으로 나아가면 저는 가격의 항시적인 안정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농산물 선물 시장을 만들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시카고 CBOT나 이런 데 주식 선물은 사실 그건 최근에 나온 거 원래 선물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선물 거래를 하면 가격이 올랐을 때 농민들이 더 생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선기능 효과가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농산물 관리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농산물 선물 거래는 지금은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알려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